중국이 평창 올림픽을 홀대한다 이렇게 조선일보 제목을 뽑았는데요. 네, 북한 노동당 행사 때보다도 오히려 특사급을 낮춰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톤으로 조선일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일단 그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일단 관심을 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좀 영향을 주고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관련된 정상들이 오기를 좀 우리 정부는 바라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도 왔으면 좋겠고 아베 총리도 오고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도 왔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가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는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고 대신에 정치국 상무위이지만 권력설 7인분을 지금 보내기로 확정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저 신문에서는 우리가 2015년에 북한의 노동당 창거 70주년 기념식이 있었거든요. 그 기념 행사 때는 중국에서 5일, 권력설 5일을 보냈습니다. 유인산이라고 정치국 상무위원인데 그분을 보냈었는데 그때보다 격이 낮다라고 하면서 지금 홀대받고 있다고 쓰고 있는데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평상적으로 동계올림픽에 지난번에 있었던 러시아 소치 때만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냈고 그 외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격이 낮은 건 아니다. 다만 격이 낮은 걸 따지기보다는 시진핑 주석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왔다고 하는 것, 또 안 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우리 외교가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에는 좀 공감할 만합니다. 근데 뭐 교수님 말씀도 맞죠. 근데 격을 꼭 따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그 행사에 남의 집 행사에 갔을 때 그 초대받은 집안에 가장 어른이 좀 가졌을 때 네. 초대한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요. 아 뭔가 대우를 해줬구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건데 또 권력서열도 가장 낮은 7위를 또 보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중국이 우리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치 올림픽에도 뭐 상무위원을 보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얘기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4강에 있어서 옆에 4개국 주변국 정상들을 다 초청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해명할 수밖에 없죠. 더 잘 됐으면 얼마나 더 홍보를 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분명하게 제 생각에는 중국이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얕잡아 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다음 동계올림픽은 저기 중국에서 열면은 시진핑 수석의 폐막식이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초청을 했는데 상무위원을 보내겠다는 걸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존심 상하지만 계속 그래도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지난번 통화 때도 그걸 폐막식 때 와달라 그랬는데 시진핑 주석 아직까지 뭐 특별한 답이 없어요. 뭐 하여튼 뭐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셔서 우리가 꼭 원하는 건 아닌데 네. 가급적 옆에 나라의 잔치에 와서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만, 자, 중국에 자주 다녀오시는 자, 김영주 의원님 네.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조금 자존심 네, 상하죠. 자존심 좀 상하죠. 뭐 서열을 가지고 하면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도 이제 문 대통령께서 중국 가실 때 부장 조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콩시안유인데요. 사실 중국 사람들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이 나온 데 대해서 우리는 겁이 났다라고 뵀지만 그분이 조선족이래요. 한국 정책의 총책임자랍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 나왔던 분도.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겁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그분이 갖고 있는 중국 내에서의 한국통. 과거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말하면 옐친 대통령 사망했을 때 제가 조문단으로 갔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럼 왜 초선 의원이고 42살짜리를 보냈냐. 근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러시아에 유학을 갔다 온 전문가였기 때문에 보냈거든요. 그때 왜 이런 옐친 대통령이 죽었는데 3선 의원, 2선 의원도 있는데 왜 초선을 보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오시는 한정 상무위원도 사실은 그 시진핑이 상해 주석일 때 실제로 시장을 했던 그 관계가 있었고 그때 2012년에 부산과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무위원들급 중에서 그래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깊으신 분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일차적으로 이렇게 된 배경은 중국 국내 정치 일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사실은 전인대를 앞두고 있고 19기 이중 전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 포함해서 하고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마지막 날 올지 안 올지는 아직도
예. 반반이나 저는 그렇게 아직은 봅니다. 좀 네. 상황을 좀 저도 더 보자. 폐막 시대는 올 가능성이 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북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폐막 시대 와서 동계올림픽 깃발을 인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폐막 기간이 아닌 그 올림픽 기간에 오면은 사실 북한 선수단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북한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 시진핑 주석이 와 있기가 좀 머뭇거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형식과 내용 두 가지를 다 채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최고인데 형식이 안 되니까 지금 내용 갖고 설명을 하는 건데 시진핑 주석이 오면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죠. 할 필요도 시진핑 없는데 주석까지 말입니다. 오고 그다음에 뭐 한정 상무위원 같이 데리고 오면 더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는요. 오늘 중앙일보도 보면은 4강이 전부 다 못 올 것 같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북한 누가 들러리 서려고 하겠냐 이런 포인트를 또 짚기도 했어요. 이제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른 이제 보도를 전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 정상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와갖고서는 이 스포츠와 외교 무대의 장으로 이제 활용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모든 주목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되는 북한이 모든 초점을 갖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뭐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는 거고, 뭐 러시아의 이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제 자국 선수단의 참여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약간의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는 거는 분명히 우리 정부도 너무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사실은 문재인 정부만이 준비해온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건데 마지막 시점에서 북한이 참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북한으로 쏠리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국내 외적으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조율을 거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의 평화올림픽으로 가는 건 반드시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우려가 있는 부분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도 오전 10시 조금 뒤져 바로 이제 실무 접촉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준비하면서 고민거리가 많더라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대거 오면은 강원도에 숙소도 지금 마련하는 게 정말 지금 시급한 문제다. 네. 이 고민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일단 넘어올 때 판문점 육로를 통해서 오는데 이렇게 400~500명, 수백 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거 경호 지원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막상 이제 강원도에 오면 숙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물론 최명희 강릉시장이 강릉 우죽 한옥마을. 근데 여기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거 정원 240명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속초에 있는 콘도, 뭐 강원도 인제에 있는 또 뭐 숙박시설 뭐 이런 데를 전부 알아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근데 이제 또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런 북측 대표단 경호 업무를 했던 옛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북측 대표단이 일단 숙소에 입성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워낙 단체 생활이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통제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이게 호기심을 보이고 또 뭐 그렇죠. 접촉하고 싶고 이런 저라도 가서 꼭 인터뷰해보고 싶고 얘기해보고 그렇죠. 싶은데. 네.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뭐 경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일 것 같아요. 그 시민들의 어떤 질서 있는 협조가 좀 필요한 대목 아닌가 생각됩니다. North Korean or South Korean adding somebody in so close to the Olympics, it's a little bit dangerous just for team chemistry because the girls have been together for so long. This is another distraction and we have to worry about the things we can control. We can't control this situation. So. 네. 세러보레이. 캐나다 출신인데 본인이 이제 휴가를 갔다 돌아와서 이렇게 기자들과 만나서 남북 단일팀 관련해가지고 우리 선수의 피해라고 아주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도종환 장관 얘기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약간씩 좀 변해요, 태도가. 조종환 장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우리 선수들 전혀 피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조금 후퇴하고 있어요. 피해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저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오늘이 이제 실무회담이 열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일에 IOC 회담이 열리기 전에 사실상 이제 남북 접촉을 통한 실무회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평창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세라머리 감독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표단에 분명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쌓아놨던 조직력이 있는 건데 이 우리의 시스템을 가르친 데만 최소 한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일팀을 구성하는 데에 따른 우리 대표팀의 피해라든지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가서 오늘 협상 테이블에 이 단일팀 문제를 끄집어낼 것인가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주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면 조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아이스하키 팀에 대한 실업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단 한 번이라도 선수단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정말 중요한 명분으로 인해서 당과 당이 우리 당이 합쳐야 되니까 자 좋은 명분으로 합치되 국회의원 자리는 좀 양보해서 하든가 당신 좀 빼세요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4년 10년 동안 지역을 갈고 닦았던 사람들이 포기할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선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한반도의 올림픽에 대한 정치적인 목적을 너무 고려한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선수단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선수단은 어찌됐건 열심히 해서 승리를 많이 해서 메달까지도 생각을 하겠다는 건데 정부 입장은 너희 못하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팀워크이고 뭐고 일단은 같이 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선수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아마 김 교수님도 비판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정부 당국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낙연 총리 목소리 잠시 듣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 랭킹에 우리가 22위, 북한이 25위 이런 선일 텐데요. 그런 선수들 중에서 좀 역량이 빼어난 선수들, 북한 선수라 하더라도 1분이 될지 또는 1분을 여러 번 뛰게 될지 모르지만 좀 그렇게 섞어서 뛴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께서도 그다지 큰 피해의식이 있지 않고 오히려 선수들로서도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예, 저 이낙연 총리께서 굉장히 신중하신 분인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미 정부 내에서는 아이스하키는 단일팀으로 한다는 어떤 내막적인 어떤 합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는데 지금 많은 비판하셨습니다만 저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고 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유는 그래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평창이 안전한 올림픽이 되고 그 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북한 선수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그동안 없기 때문에 한반도가 평화로운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는 그 목적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받아들인 겁니다. 순순히. 저는 그 정도면 목표가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굳이 단일팀까지 만들어서 민족이 하나로 같이 가고 북한은 이제 핵을 가진 나라가 됐는데 같이 단일팀 만들어서 그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다는 최소한의 목표 정도만 충실하다면 단일팀에 대한 성급한 논의는 너무 앞서가는 과잉 욕심이라고 봐요. 거기에다 수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논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이낙연 총리는 그 뒷부분에 또 말씀하셔서 논란이 됐는데 우리 또 아이스하키 팀이 메달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참 문제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 심각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4년, 8년 동안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했던 우리 선수들은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메달을 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달을 따야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올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떼어내고 한반도기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러면 메달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태극기를 가지고 가슴에 달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땀 흘렸던 선수들의 그 고충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도 좀 같은 공감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가 뭐 교수님 말씀에 일정 정도 동의를 하면서도 이제 방점이 지금 남한과 북한의 실력 차이가 22와 25위 정도면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예를 들면 남한이 예를 들면 5위고 북한이 30이다. 그럼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22위와 25위 정도는 함께 할 정도의 그룹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합류했다 하더라도 22개의 CD를, 그러니까 티오를 가지고 실제로 북한 선수단과 남한 선수단의 어떤 실력 테스트를 거쳐서 그리고 하고 사실은 그런 이제 남한 선수단이 거의 다 말하자면 북한 선수보다 압도적으로 실력이 높으면 실제로 후보군으로서 북한 선수를 기용하는 정도의 운영의 묘를 통해서 이 통합팀이 앞에 했던 팀보다 물론 22위와 25위가 합체하는 것이 22위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실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그 부분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봐줄 수는 없나. 예, 의원님 말씀 동의하지만 짧게 보태자면 그거는 이제 정치인의 시각인 거죠. 22, 25, 그러니까 3위 차이밖에 안 나. 그러니까 3위 차이 둘이 바뀝니까? 합치면 비슷할 것 같아. 이런 생각과 감독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북한 선수들이 왔을 때 전력에 도움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뛰는 실력과 이 밖에서 봤을 때 이 순위에 이건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렇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선에 맡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 것이고. 긴
안목에서 보면요. 우리가 남북 단일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저 아이스 하키 팀에 대한 뭐 전 세계적인 그 관심이 주목될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 뛰는 북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마저도 굉장히 대중의 큰 관심을 받게 돼서 정말 선수 이름 명단 하나하나 사람들이 조사해보고 어떤 팬덤 현상이 생기지도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어떤 그런 아이스하키가 원래 우리나라 그 올림픽 주종목은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하키계의 어떤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이것도 뭐 딱히 그렇게 많은 피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무적인 또 논란 하나 말씀드리면, 이낙연 총리는 메달을 딸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메달을 딸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스하키 단일팀, 아이스하키 팀이. 네. 그럼 메달을 따면 메달을 어떻게 올립니까? 그 한반도기 올려가지고 그 메달 카운트를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이 올립니까? 북한이 올립니까? 저는 그 메달을 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한반도기를 달고 단일팀으로 해가지고 선전을 해서 메달을 따게 되면 그 메달은 어디에 카운트가 되냐고요. 뭐 지금 이낙연 총리 메달 딸 가능성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는 딸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따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실무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탁구 선수권이나 청소년 축구는 단일 종목이니까 가능합니다. 이건 올림픽은 메달을 카운트해가지고 메달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논란이 있다고 봐요. 그 정도는 굉장히 이렇게 부수적인 부분이 아닌가. 왜냐면 이 팀이 같이 막 열심히 뛰어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그만큼 이 경기가 갖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론에서 회자될 것이며 역사에 기록될 그럴 만한 경기로 남는 것, 그런 큰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뭐 메달 했는데 메달 카운팅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다. 이런 부분은 좀 비교적 좀 사소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소한지 안 사소한지도 아마 여러분들의 의견이 엇갈리실 거고, 이제 김근식 교수님과 김지혜 변호사, 바로 남북 단일팀 아이스하키 같은 팀을 꾸리는 것을 놓고도 어떤 실무적인 부분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주셨고, 김지혜 변호사는 좀 큰 흐름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